명품백이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사치스러워졌어? 어머니, 이거 남편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순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했던 주부의 삶에 찾아온 뜻밖의 명품 가방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폭풍우를 몰고 왔는지,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제가 어떻게 버텨냈는지, 아마 이 이야기는 한국 드라마보다 더 숨막힐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10년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에게 받은 제대로 된 선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기념일마다 꽃다발 하나 건네는 것도 쑥스러워했던 사람이었죠. 저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대리 승진 기념이라고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고급스러운 로고가 박힌 명품 핸드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가죽의 질감과 은은한 광택이 이 선물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명품이라는 사실보다 남편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저 몰래 용돈을 모아 준비했을 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걸 다 사왔어? 당신, 혹시 무리한 거 아니야? 제 입에서는 걱정 반 감격 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당신, 이거 들고 당당하게 외출해. 이제 나도 좀 벌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이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 눈물 속에는 지난 세월의 서러움과 함께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격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저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선물해준 가방을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스크래치가 날까봐 마치 귀한 보물처럼 다루었습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스며들며 가방의 금속 장식에 반사되어 반짝거렸습니다. 그 작은 빛이 제 하루를 온통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가방을 볼 때마다 남편의 애정과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도 잘 다녀오라고 웃으며 인사하고 저는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듯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 소소하고 완벽한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문득 그런 불안한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롭고 나른한 아침의 분위기를 깨고 딩동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초인종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는 문밖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신 겁니다. 어머니,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며 신발을 벗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시어머니는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오셨고 제 인사에 대답 대신 습관처럼 거실부터 먼저 훑어보셨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옥수수차를 끓여드리려 했죠. 저희 시어머니는 워낙 깔끔하고 절약 정신이 투철하셔서 저는 늘 시어머니가 오실 때면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걸음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등 뒤로 느꼈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던 저는 불안감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평소와 다르게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 쪽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거실 테이블 쪽으로 바짝 다가가 계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길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제가 아침 내내 행복하게 바라보던 그 명품백이었습니다.
가방은 테이블 위에 비단결처럼 조심스레 놓여 있었고 그 아름다운 자태가 시어머니의 눈에는 더욱 도드라져 보였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의 가방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가방의 로고와 재질, 심지어 손잡이에 달린 작은 장식까지 그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차가운 의구심과 함께 노골적인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마치 제가 고가의 사치품을 숨겨놓았다가 들켜버린 듯한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선물인데도 시어머니의 압도적인 시선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갔고 그 침묵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시어머니의 입에서 차가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네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어? 마치 저를 추궁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미처 말을 잇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의 가방을 톡톡 건드리며 더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이가 어디 그 정도 된다고 이 비싼 걸 누가 사준 거야? 너 혹시 어디서 돈이라도 훔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제가 상상했던 걱정의 수준을 넘어 저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사준 거냐니요? 마치 제가 남편 몰래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듯한 오해의 뉘앙스에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10년 만에 자랑스럽게 사준 선물인데 저는 순식간에 불순한 돈으로 사치품을 챙긴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 짓는 듯 했습니다. 그 차가운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오해를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준 씨가 이번에 승진했다고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남편이 처음으로 저한테 준 귀한 선물이에요. 저는 선물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면서도 눈빛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더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내가 내 거짓말에 속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네 남편이 이런 걸 살 돈이 어디 있니? 니네 월급으로 샀다면 그 돈 모아서 네 아들 학원비나 보탤 것이지. 너도 참 철이 없구나. 살림살이는 뒷전이고 이런 허영심 가득한 가방이나 들고 싶으니.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속여서 사게 했거나 혹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 짓는 듯 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노골적인 비난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남편의 말을 듣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셨는데 혹시 어머니한테 가방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당신이 선물해 준 거 맞다고. 남편은 점심시간이라 전화를 받았지만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 것과 가방 문제로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챈 듯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옹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은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해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조심스레 눈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했지. 그런데 엄마가 이런 거 예민하신 거 알잖아. 당신이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저는 남편의 그 한마디에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저를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수화기를 타고 시어머니에게도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봐, 내 말이 맞지 않니? 라는 듯 의기양양한 승자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겁한 태도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물은 당신이 줬잖아. 왜 이제 와서 내가 눈치를 봐야 해? 왜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만든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야? 결혼 10년 동안 굳건하다고 믿었던 남편과의 신뢰와 애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명품백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씁쓸함과 배신감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옹호할 용기도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서서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그 깊은 상처는 명품백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비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애매모호하고 회피적인 태도는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잘못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사람은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네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너는 명품 같은 거나 사달라고 했니? 네가 벌었어도 이런 데다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안 기둥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런 건 다 허세야, 허세. 내가 이런 걸 들고 다닌다고 내 신분이 달라질 것 같으냐?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이미 가방의 문제를 넘어서 저의 소비 습관과 인성, 심지어 저의 존재 가치 전체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방을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남편이 저를 위해 스스로 준비한 선물인데 저는 하루아침에 가정을 파탄내는 사치스러운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멈출 줄 몰랐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감정 싸움으로 번질 것이 뻔했고 남편은 저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집에는 마치 핵폭탄이 떨어진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부터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눈치를 주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평화가 깨진 것에 대한 짜증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싸울 용기는 없었습니다. 모든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남편의 비겁함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왜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냐고 묻자 남편은 엄마랑 싸우는 건 당신 몫이야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명품 가방 대신 차갑고 무거운 침묵과 배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집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차가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저희 부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까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점심을 함께 먹자며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놓았지만 가방 문제로 인해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어머니 점심 드시고 가세요. 제가 좋아하는이라고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며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아까 그 가방을 그렇게 아끼는 걸 보니 입맛이 뚝 떨어져서 안 되겠구나.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불결한 것을 식탁에 올려놓은 것처럼 경멸하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했던 점심 식사도 마다하시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부당하고 무시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받은 상처와 억울함 때문에 남편에게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최소한 저를 위로해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저에게 남편이 던진 말은 저를 2번 죽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이 괜히 그 가방을 거실에 둬서 일을 키운 거 아니야? 그냥 그 가방 안 보이게 좀 치워두지 그랬어. 남편은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마치 가방과 가방을 보이게 둔 저에게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식칼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평화를 위해 저를 희생시키려는 이기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점점 분노를 느꼈고 결국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선물인데 내가 왜 그걸 숨겨야 해? 당신이 떳떳하게 말하면 되잖아. 결국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심하게 다투었고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에 누워 있었지만 마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기대어 위로받고 싶었지만 남편의 침묵과 무관심이 저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그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결혼 1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명품백 하나가 저희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순식간에 차갑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등은 저에게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빠지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 가방을 선물 받고 느꼈던 행복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저는 이 가방을 볼 때마다 남편의 비겁함과 시어머니의 횡포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졌고 저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처럼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기 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그렇게 화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또 무슨 일로 전화를 하신 걸까요? 저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아야만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 인사에 시어머니는 곧바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어제 가방 문제로 화를 내셨으니 최소한의 사과라도 기대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방 나 줘. 내가 들면 더 어울릴 것 같더라. 네가 들기엔 너무 과해 보여.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 줘라니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당황해서 대답이 없자 한술 더 뜨셨습니다. 어제 보니까 내가 들기엔 너무 과분해 보이더라. 내가 모임에 들고 가면 네 남편 체면도 살고 좋지 않겠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저의 선물을 노골적으로 탐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들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은 저에게는 모욕과 다름없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겨우 입을 열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싸게 사서 안 들고 다니면 아깝지 않니? 내가 들고 다녀줄게. 나도 이제 이런 거 하나쯤 들어야 하지 않겠니?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어머니도 충격이었지만 그 요구가 내가 들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비난에 가까운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에 저는 더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가족 사이에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명품백 하나 때문에 가족 간의 정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10년 동안 쌓아온 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가방을 달라고 하셔. 자기가 들고 다니겠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번에는 저를 위해 단호하게 어머니를 설득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드리면 안 돼? 엄마도 요즘 외롭잖아. 그거라도 드리면 기분 좋아지시지 않겠어? 어차피 명품이라는 게 다 똑같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며느리의 선물을 빼앗아야 한다는 논리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방의 가치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우면 다른 걸 해드려야지. 왜 내가 받은 선물을 뺏어? 당신은 내가 이 가방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못 봤어? 내 선물이잖아.
당신이 준 거잖아.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좀 조용히 해. 큰일 났다고 소리 지를 일이야? 그거 가방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나도 지금 피곤하단 말이야. 저는 남편의 이기심과 무관심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이 가방이 그저 값비싼 물건일 뿐이었지만 저에게는 결혼 10년의 보상이며 남편의 애정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증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저를 유난 떠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격앙된 목소리에도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은 저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아픈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나는 내 편이 아니다. 나는 어머니의 권위를 거스를 용기가 없다는 비겁함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밤 다시 한번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외로운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가방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방은 핑계일 뿐 저희 부부 관계의 깊은 균열이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임을 말입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생각해봤어? 나 기다리고 있어. 너한테는 좀 과분하지 않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재촉과 함께 미세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미루고 남편에게 의논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회피적인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좋게 말씀드려봐. 나중에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와 남편의 무관심 사이에 갇혀 점점 벼랑 끝에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가방 하나 때문에 제가 가족들에게서 고립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가방을 포기해야만 평화가 찾아올까요? 하지만 한번 양보하면 앞으로도 계속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시어머니는 더 어이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듯 했습니다. 아, 가방 말인데 환불해서 현금으로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들려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더 필요한 걸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환불 기간 남았지 않니?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명품백을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는 그저 허영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예 현금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물을 탐내는 것을 넘어서 저희 부부의 재산에 대한 노골적인 침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정말 선을 넘어도 너무 넘으시는구나. 저는 분노를 넘어 체념하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번째 전화, 특히 현금까지 요구하는 그 터무니없는 요구는 제게 결정적인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방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결혼 10년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억압과 무시, 그리고 남편의 비겁함이 응축된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가방을 포기하거나 현금을 드린다면 저는 평생 시댁과 남편에게 끌려다니는 나약하고 자존감 없는 존재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떨렸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자신과 저의 결혼 생활,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가방을 이제는 저의 자존감과 투쟁의 상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이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뭐라고 전했어?
그냥 좋게 마무리 짓자.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강철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 문제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어머니의 요구는 가방을 넘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 남편은 제 눈빛을 보고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것을 처음 보았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 물러서는 아내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동일하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지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 우리 셋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끝내야 해. 당신이 중간에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게 말이야. 남편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제 단호함에 결국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잠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남편의 굳은 목소리에 결국 다음 날 저녁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바라보며 제가 할 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제 도망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가방은 제 것이고 환불도 양보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가방을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 부부의 사생활과 저희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짧고 단호한 문장은 제가 10년 동안 침묵으로 삼켰던 모든 말들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예상치 못한 단호함에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울거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슬쩍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태도는 그 모든 기대를 깼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그 당황함은 이내 짜증과 분노로 터져나왔습니다. 네가 감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며느리로서 도리가 없구나.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격하게 손가락질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대드는 것이 아니라 제 것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라면 제가 평생 허세 부리지 않고 산 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시나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분노로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짜증이 사라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고 외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질투가 났다. 알겠냐? 저는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지만 정작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의 명품백을 보자 평생 희생만 했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감정이 폭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잔소리와 횡포가 사실은 시어머니의 숨겨진 외로움과 서러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눈물과 진심 어린 고백에 남편도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는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비겁했다는 것을 깨닫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당신 선물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 탓만 했어.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가방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실수야. 정말 미안해.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배신감이 조금이나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마음까지 헤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과를 듣고 그리고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는 결국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저에게 미안하다 아가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질투와 허영심이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날의 가족회의는 가방의 소유권을 넘어 10년 동안 묵혀왔던 세 사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셋이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있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솔직함과 이해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가 저희 가족의 숨겨진 민낯을 드러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명품백은 여전히 제 손에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테이블 위에 놓인 사치품이 아니라 저의 자존감과 가족의 화해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훨씬 다정해졌습니다. 그는 종종 저에게 말합니다. 여보, 다음엔 당신이 갖고 싶은 거 나랑 같이 가서 신중하게 고르자. 그리고 그 가방은 평생 소중히 들어줘. 저는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와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조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끝났고 저희 가족은 이 일을 통해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명품백 하나가 저희 결혼 생활의 위기이자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가방을 당당하게 들고 외출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